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을 집에 돌아가면 자기의 남편인 황규필 변호사에게 베갯머니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황규필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또 바로 이야기하겠죠. 그럼 김희수는 정청래한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정청래는 바로 이재명한테 보고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지. 그래서 법조 카르텔이 작동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자, 이번에는 헌법재판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더 퍼블릭 보도를 보면은 재판부가 권유하신 바라고 언급된 이유, 헌재가 사인 줬다. 자, 이게 장동혁 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장동혁 의원이 판사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 그 국회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헌재 사무처장한테 한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은, 재판을 가보면 판사가 가령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재판할 때 재판장이, 이 장동혁 의원 말입니다. 재판할 때 재판장이 충분히 증거 조사하신 것 같은데 증인을 추가로 부를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는 수가 있잖아요. 재판장이. 그러면 변호사는 빨리 알아듣는 거죠. 아, 재판장이 우리 손 들어줄 모양이다. 증인 추가로 더 안 불러도 우리 손 들어줄 것이다. 이런 사인을 준다는 거죠. 바로 이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냐? 민주당이 주도가 된 탄핵심판 추진단, 탄핵소추 추진단, 거기서 5가지 쟁점을 가지고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5가지를 밀어 넣었거든요. 근데 이걸 4개로 하라고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헌재 재판관이. 5개 중에, 5개를 제가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크게 보면 계엄,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고, 또 크게 보면 내란죄에 해당되는 게 많습니다. 자, 즉 1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정당하냐 그렇지 않냐. 2번 포고령 1호를 발포하게 된 행위, 이게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냐. 이건 비상계엄에 관련되는 겁니다. 나머지 3개가 뭐냐 하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근데 요걸 하면서 뭐냐, 여러분 내용 보면 있죠. 밑부분, 그 밑에 거 보면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 압수수색한 행위, 그 다음에 또 군대를 동원해서 행위, 이 5가지 중에 뒷부분 3개가 군대라든지 경찰을 동원한 행위, 이거 아닙니까? 요거를 바로 윗문단을 보면 쟁점을 4가지로 좁혀줬어요. 뭐냐? 1번, 2번은 똑같습니다. 1번, 2번. 근데 3번, 4번이 바뀌죠. 어떻게?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중앙선관위를 불법으로 압수수색한 행위. 즉 군대를 동원한 불법 행위, 즉 내란, 이 부분을 드러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탄핵 소추안 내용의 거의 80%에 해당되는 내란죄를 끄집어냈다는 소리예요. 헌법재판관이 왜 이런 수상한 제안을 할까?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소위 말해서 탄핵 소추안의 동일성 원칙이 파괴됐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은 이 사건에 대한 원 탄핵 소추안 사건을 각하시키고 다시 국회로 보내서 국회에서 재표결해서 가져와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래 내용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 말은 이래서 공정한 심판이 되겠느냐, 재판부가 권유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이 법조 카르텔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무슨 소리냐면 요번에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넣은 이 최상목이가 임명시켰어요. 요번에 정계선이라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했던 여성 판사가 있습니다. 이 정계선의 남편이 황규필이라는 변호사인데, 이 황규필이 일하는 법무법인이 저 정계선 있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남편이 황규필이고, 황규필 변호사가 일하는 곳이 공익법무재단 뭐가 있는데, 거기에 대표가 누구냐면 김희소 전 헌법재판관인데, 김희소 전 헌법재판관이 지금 누구하고 일을 하느냐?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 단장하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계선이
우리가 가능성을 생각해 봅시다. 정계선 헌재 재판관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을 집에 돌아가면 자기의 남편인 황교필 변호사에게 베갯머니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황교필은 김희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또 바로 이야기하겠죠. 그럼 김희수는 정청래한테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고 정청래는 바로 이재명한테 보고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카르텔이 작동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 그래서 불공정한 헌재 심판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이 프리즌 뉴스에 나온 보도를 보면 국회의원의 소명은 검은 좌파 사법 카르텔을 분쇄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윤상현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고요. 사법부가 지금 좌파 사법 카르텔에 오염되어 있다. 국민 주권이 헌법재판소의 몇몇 재판관에 의해서 빼앗기는 것과 다름이 없다. 조심해야 된다. 이 이야기죠. 지금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때문에 지금 현장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저렇게 집회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불공정한 심판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시, 견제, 예의주시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법치 파괴의 삼적이다. 서정욱 변호사가 이렇게 밝혔어요. 더 퍼블릭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법치 파괴 삼적, 공수처장 오동훈, 그 다음에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그 다음에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장 박세연, 이 세 명이 대한민국의 수사 사법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오동훈 공수처장은 무리한 월권, 불법수사를 자행한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으면서 영장 청구하고 또 편법으로 발부받아서 불법수사한다고 한다. 오동훈. 이호영 경찰청 직무대행은 사실상 내란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박세연, 그 조금 기사를 내리시면 서브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예, 박세연은 관할 것 없는 불법 수사를 해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세 명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 체계, 수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있다. 서정욱 변호사의 멘트가 나왔습니다. 자, 뉴데일리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헌재와 짬짬이 이어서 경찰 법원과 내통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게 진짜 내란 세력 아니냐, 내란 커넥션 아니냐. 여기에 등장하는 게 이상식 민주당 의원입니다. 경찰 출신이죠. 경찰대학 나오고. 즉 체포영장이 언제 나오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SNS에 썼어요, 본인이. 뭐냐면 주말쯤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있다. 오늘 저녁이나 내일 체포영장이 나오면 다시 폭풍 같은 날이 이어질 것이다. 국수본과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조언해서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할 것이다. 국수본하고 경찰 후배들을 격려하고 네트워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이상식을 통해서 국수본과 경찰 내부에 친민주당 정치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자들이 진짜 내란 커넥션의 실체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 글을 썼다가 4분 뒤에 또 바꿔서 다른 글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들통이 난 거예요.